충남 천안에서 세탁소와 관광원을 운영하다 경찰에 끌려간 최학원 씨. 어이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40여 년) 전 짐승같이 취급당했던 일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팔도 갖고 지금 팔이 속이 썩어 들어가는데요. 사진 찍어봤는데. 경기도 평택에서 이웃집 싸움을 말리다 경찰에 끌려간 신동규 씨. 여기서부터 네 아래로 그곳에서 당한 구타와 인권 유린으로 남은 여생을 수십 가지 약으로 버텨야 합니다. 아픈데도 먹고 뭐 이게 다 그 약이야. 40여 년 전 삼천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부산에서 생활하고 있는 박형용 씨. 요즘 들어 부쩍 서울 나들이가 많아졌습니다. 그의 가슴 한켠엔 40여 년간 쌓인 한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하면은 걸어서라도 오고 싶어요. 경비가 없다면은 진짜 걸어서라도 오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워낙 좀 사무치셔가지고. 네. 어린 나이에 인생을 다 조진했는데요. 부산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4살 때 친형을 따라 구두 제조 공장에 들어가 기술을 배운 박현용 씨. 조금만 짬이 나면 서울의 구두 가게를 찾아 장인들이 만든 수제화를 구경하곤 하는데요. 박형용 씨는 어린 나이에 구두 만드는 기술자가 된 만큼 구두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남다릅니다. 21살 때까지 7년간 구두 만드는 가게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꼈고, 그렇게 열심히 번 돈으로 형과 함께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월급 30만 원에 그때 우리 형이 45만 원인가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형하고 75만 원 같으면 엄청 컸어요. 80년도 당시에. 그때는 진짜 컸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엄마 아버지까지 사람 숫자는 10명 아닙니까? 그 정도로 다 먹고 살았으니까. 제가 14살 때 남아를 했거든요. 21살 때까지요. 우리 남아바다. 때론 지치고 힘든 날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에 견딜 수 있었고, 더 나은 삶을 꿈꾸던 박현용 씨. 그러나 한순간에 행복한 가정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집에서 한 300m 거리에 떨어진 성북 파출소라고 있었거든요. 그거 가니까 이런 나무 의자 긴 데다가 수갑을 치우더라고요. 나무 의자에 하나, 내 팔 하나. 그 내가 죄도 없는데 저는 수갑 차일 일도 하지도 안 했고 일하고 갔다 와가지고 집에 자고 있었다. 근데 뭐 때문에 잡아오냐고 그러니까 막 오만 쌍욕을 다 하면서 그 방범 들고는 방망이지. 그거 가지고 막 바로 앉아 막 하고 막 허벅지 때리고 해요. 어느 날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연행된 박현용 씨. 당시 20대였던 그는 형사처벌 한 번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심사만 받고 삼천교육대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제가 그때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14살에 부두를 배웠으니까요. 4주 순화 교육만 받으면 된다는 말만 믿고 삼천교육대 수칙에 따라 주면 주는 대로 먹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으며 견뎠고, 몸서리 쳐지는 가혹행위와 인권 유린이 난무하는 공포의 시간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사주 받으면 나간다고 혼자 그렇게 생각했지. 그래 두드려 맞아도 빨리 사주 흘러라. 막 시긴 대로 했지. 막 그 훈련이라 하는 거는 제가 보기 그건 훈련이 아니고요. 그냥 이 뭐라 하겠습니까? 사람을 다른데 못 돌리게 정신을 두드려 패면 살락하는 그 욕망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살락하는 거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너무 두드려 패니까 막 뭐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약속한 4주가 지나도 풀어주지 않고 오히려 근로봉사하라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곳에서 도로보수, 진지구축 등 강제노역에 동원됐습니다. 이제 이 손 다치고 난 뒤에
섬세한 거 있지. 네. 공비적 끼고 이 섬세한 걸 못 한대. 이 손가락 이게 힘이 없어 놓으니까. 또한 사주 순화교육에서 행해졌던 야만적이고 혹독한 가혹행위가 또다시 빈번하게 자행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구두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손까지 다쳤습니다. 실내에서 밥을 타와 먹거든요. 근데 그날은 식당 가서 밥 먹다고 자기 추라이를 다 챙기고 해요. 그래서 식당에 가가지고 줄을 쭉 서가 있는데 뒤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갑자기 조교가 오더만 막 뚝 차는 거라요. 잡담했다고. 그래서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가지고 따라와. 그래서 4명이서 끌고 가더만요. 그 소대 그 행정반이 있거든요. 중간에요. 1소대, 2소대, 행정반, 3소대, 4소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엄청 맞았어요. 그러면서 한 조교가 뛰어오면서 뚝 차더라고요. 그래 자빠르면서 유리창을 짚었는데 이게 이제 유리창을 짚었는데 이렇게 나가버렸어요. 지금 여기 자국 있지. 그래 이걸 꾸매고 이랬는데 그래 다 낫고 나니까 이제 이 손가락은 힘이 없어요. 그래 이거를 이래가지고 이래 움직이면 이 전체가 다 움직여요. 사주 순화교육과 6개월 근로봉사 그리고 손까지 다친 상황.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보호감호 3년 처분이 또다시 강제적으로 내려졌습니다. 악몽 같은 3년의 세월이 흐른 뒤 다친 손 때문에 구두 기술자로 복귀하지 못하고 공사장 일용직 등으로 일했습니다. 당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박현용 씨. 그러나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지자 가족들과 떨어져 수십 년 동안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거 한 번씩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로 나요. 그냥 막 그냥 눈물 뚝뚝 떨어집니다. 막. 그 어린 나이에 그 3년 살고 나가지고 제 삶의 길이 바뀌었어요. 차라리 그때 제가 죽었어야 돼요. 죽었으면 아무 생각 안 할 거 아닙니까? 살아있으니까 이거 뭐 4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지금도 사과 한마디 없고 보상 하나 안 해주는 이런 나라가 저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자체가요. 저 말고도 억울한 사람 많겠지만은 그 억울한 사람 죽은 사람도 많을 끼고 하늘 달래줘도 달래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박형용 씨의 젊음을 앗아가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삼청교육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1979년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등 신군부는 1980년 5월 31일 비상계엄하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사회정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폭력배 등 사회악을 일소하겠다는 점을 강조해 삼청계획 5호를 수립하고 삼청교육대를 설치했습니다. 1980년 8월 4일 당시 계엄사령관은 삼청계획 5호에 따라 계엄포고 13호를 발령해 불량배를 일제히 검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삼청계획 5호 수립 과정에서 당연히 국무회의에 부의됐어야 할 사안이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봤습니다.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 정권이 어쨌든 정권의 정통성이 굉장히 취약하고 국민들의 신뢰 또 전국의 주도권 이런 것들이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전국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굉장히 애를 공을 많이 들였던 중이었죠. 그래서 광주 5.18 같은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졌고 그 직후에 여론들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국보위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계속 전국의 주도권을 어떻게 하면 이제 가져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구축한다라는 명분으로 전국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소탕하겠다. 계엄사령부의 계엄포고 13호에 따라 80만 명의 군과 경찰이 투입돼 1980년 8월 1일부터 1981년 1월 25일까지 민간인 총 6만 755명이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검거됐습니다. 검거된 사람들은 군, 경, 검찰의 형식적인 등급 분류 심사를 거쳐 A, B, C, D 4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A등급은 군사재판 또는 검찰에 인계했고 B급은 순화교육 후 근로봉사, C급은 순화교육 후 사회로 복귀시켰으며 D급은
훈방 조치했습니다. BC 등급이 4주간 받은 이른바 순화교육은 유격훈련, 땅에 착지하는 공수 접지훈련, 목봉체조 등 주로 강도 높은 육체적 훈련이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월곤면. 한강 건너 북한 개성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적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이제 목사관이에요. 목사관이니까 여기 내가 삽니다. 이적 목사는 1980년 10월 초순경 삼천교육대에 끌려가 3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후 잔인한 인권유린이 벌어진 삼천교육대의 진실을 폭로하는 저술 활동 등을 수십 년째 벌이고 있습니다. 이적 목사는 삼천교육대 관련 소설과 시 등에서 잔혹한 인권 학대 내용과 피해자들의 저항 그리고 피해 상황 등을 생생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1988년 국회 오공비리 특위 청문회 당시 삼천교육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삼천교육대의 충격적인 실상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언론들도 삼천교육대의 실상을 심층 취재해 보도하면서 삼천교육대의 인권유린 문제는 7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회 정화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참혹한 인권유린과 가혹행위를 낱낱이 파헤쳤고 국민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는 술집 예상값으로 접이 들어갔으니까. 예상값? 술집 예상값이 있다고 잡아들여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술집 예상값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잡아들일 명분이 너무 작으니까 군부대 끌고 가가지고 이제 폭행을 당하고 하면서 내가 썼던 시집이나 뭐 글 썼던 것들 전부 다 이렇게 다 압수당하고 거기서 반정부 인사다 해가지고 gem포구령 13호로 붙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잡히 들어간 거죠. 육체적 훈련에 중점을 둔 교육 일정에 따라 제식 훈련, 각계 전투, 요격 훈련 등을 통해 사회에서 저지른 폭력, 공갈 사기, 사회 풍토 문란 사범 등의 3가지 유형의 범법자들을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는 삼천교육대의 훈련. 불량배 소탕 작전이라고는 했지만 사실과는 달리 검거한 사람들 중에는 전과가 없는 사람이 35.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순화교육 대상자 중에는 언론인을 비롯해 여성과 심지어 중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화교육이라고는 했지만 각 군부대에 소총을 든 군인들을 배치해 엄중한 감시 속에서 진행됐고 폭력이 난무하고 잔혹한 인권유린과 구타가 일상화되었습니다. 교육 중에 군홧발로 짓밟히는 건 물론 무차별 가혹행위가 자행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피해자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당시 계엄사령부 교육 계획에는 입소 직후 3일에서 5일 동안은 공복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육체적인 반발과 저항력을 감소시키고 질서 유지에 필요한 복종심을 키우기 위해 하루 2끼니 분을 3끼니 분으로 나눠 급식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니까 뭐 그냥 처음 들어가자마자 머리 빡빡 깎이고 그냥 몽댕이로 막 그냥 내리치고 낮은 포복 시키고 낮은 포복을 한 연병장에서 내려가지고 내부반까지 가는데 거리가 한 500m 돼요. 한 500m를 낮은 포복으로 기어서 그 내부반까지 가고 그러는 동안 빨간 모자를 쓴 이제 조교들이 막 짓밟아버리고 또 하루 종일 순화교육대에서는 그 PT 체조하고 목봉 체조를 그 잠자는 시간 빼고 다 시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봉 체조 위에 조교들이 올라앉아요. 한 2명이. 올라앉으면 그 무거운 것을 들고 올리고 내리고. 그것을 한 달 정도 하고 밥도 한 서너 숟갈밖에 안 주고 배고프고 이러니까 탈출병이 생기고 자해를 하고 뭐 이러는 거죠. 지난 2006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총 54명이 삼천교육대로 끌려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는 397명이고 정신장애 등 상해자는 2,678명입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삼천교육대. 그러나
그 당시 언론은 삼천교육대를 사회정화의 장소이자 인간재생과 인간교육장 등으로 보도했고,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삼천교육대가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혀온 어제의 불량배들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긍정적인 곳으로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방송보도 영상에서는 삼천교육대생들의 가슴과 배, 어깨 등에 새겨진 자극적인 문신을 보여주며 국민들에게 공포심과 혐오감을 심어줬습니다. 정신적인 고통보다도 육체적인 고통을 더 심하게 느끼는 순화교육으로 가슴과 배, 어깨와 팔뚝에 새겨진 지난날 어두웠던 생활의 표식들을 씻어버리려는 값진 훈련에 임하는 수련생들. 문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중에는 몇 프로도 안 돼. 한 1%도 안 돼. 일부러 문신 있는 사람을 목봉체조 하나 앞에다가 세워놓고 그걸 가지고 KBS, MBC에서 나와가지고 촬영을 하는 거야. 그걸 세상 사람들한테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삼천교육대는 전부 쓰지 못할 인간 폐잔병들, 쓰레기들만 여기다 끌고 왔다는 것을 그 문신 하나에다가 담아가지고 뉴스마다 이렇게 내보내는 거야. 그런 폭력을 자국의 백성을 갖다가 완전 깡패화 시켜버린 거죠. 광주는 폭도로, 그 당시에 삼청은 깡패로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검거된 6만 755명 가운데 3,252명은 재판에 회부됐고 17,761명은 훈방 또는 환자로 분류되는 한편 39,742명은 순화교육 대상으로 삼천교육을 받았습니다. 훈련생들은 사주교육 후 나갈 생각에 부풀어 있었지만 그 기대는 깨졌고 다시 근로봉사대로 끌려갔습니다. 근로봉사는 대상자들이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근로봉사의 불법성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국보위와 계엄사령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근로봉사대원들은 강제노역에 시달리며 구타와 배고픔으로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배가 워낙 고프니까 식당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하나 주워 먹었는 거예요. 워낙 두들겨 패니까 내가 징역을 10년을 살았으면 살았지 여기 이곳에는 단 하루도 못 살겠다면서 조교들한테 달라들고 그 조교들이 명령 내리면 그 명령을 거부하고 그 노역 거부, 불침범 거부 뭐 하니까 조교들이 데려와서 얼마나 죽을 만큼 패버렸던지. 그래가지고 그걸 끌고 간 데가 특수교육대라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수양록을 쓸 때 그 인근실보다 나는 못한 놈이라고 내 스스로 자책하는 글을 안 썼더니 그거를 보고 나를 끌고 가가지고 인근실하고 같이 물고문을 당했지. 이정 목사는 근로봉사 6개월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동료 임근실의 사망을 목격했습니다. 삼천교육대에서 벌어진 살인적인 폭력과 잔인성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근실이가 한 이틀 정도 내보다 먼저 잡히 들어갔으니까 뭐 그냥 사지를 떨면서 그 물을 뒤집어 쓰려니까 그냥 옆에 계집이 하나 있었다. 계집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 군겐집이 좀 커요. 군겐이 덩치가 크니까 들어가니까 계집을 갖다가 구멍 난 것을 하늘 쪽으로 딱 세우더니 거기다 물을 뒤집어 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 뚜껑을 하나 판자 뚜껑을 닫아가지고 이제 누르고 이제 조교가 한 서너 명이 누르고 있으니까 그 계집에서 살라고 막 워낙 추니까 몸을 움직이니까 그 계집이 腾腾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腾腾 뛰면서.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끌려 들어왔는데 결국 나는 살게는 됐는데 그 다음 날 앰뷸런스가 하나 들어오더라고. 근데 시체를 하나 담아 싣고 나가는 것을 봤어. 거기 이제 임근실이가 마지막 죽은 거야. 그래서 내가 88년도 청문회 때 임근실의 죽음을 내가 고발을 했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18살 때 친구들과 싸움을 한 후 소년원에 갔다 온 안중근 씨. 그 후 경북 영주에서 큰형이 운영하는 식당 일을 돕던 중 소년원에 갔다 온 것 때문에 삼천교육대로 끌려가 4주 순화교육 후 근로봉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근로봉사는 주로 도로보수, 진지구축, 통신선 매설 작업 등에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근로봉사 3개월을 마친 뒤 내보내준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3개월이 또 연장됐습니다. 우리가 빵카 같은 거, 그 전차들이 숨구는 거, 뭐 이런 걸 그 대관령 그 올라오는데 동해 강릉에서 올라오는 길에서 그 작업을 우리들이 다 했는 거예요. 그 이 칡뿌리, 나무뿌리, 이 교통어라 그죠? 이거부터도 심한데 이 전차 이게 숨구는 걸 한번 한다 그러면 참 배도 고프고 뭐 그런 것보다도 두들 패는 게 한장하는 거예요. 작업 능력이 그걸 오늘 할당량을 못했어요. 못했으면 그 밥을 오늘 저녁에 먹는 밥 먹을 시간도 안 줘요. 왜? 들어와서 두들 맞아야 되니까. 에? 두들 맞고 언제 그 시간이 기진맥지한 시간에서 내만에서 그 천막 안에서 밥을 주면 그 밥이 넘어가는데 식은 밥이라 빨리 먹어야 되는데 밥 먹는 시간에도 편안하게 안 주는 거예요. 식사 시간 1분. 뭐 저들 기분 내킨 대로 하는 거예요. 잔혹한 인권 유린 속에 근로봉사대원들은 점차 반발하기 시작했고 부대별로 저항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사망자도 속출했습니다. 더 이상은 맞고 못 살겠다고 생각한 안중근 씨는 동료들과 함께 당시 부대장과 면담까지 하게 됐습니다. 때리지 마라. 구타를 때리지 말고 노동이 저 일하는 것이 너무 혹독하다. 그리고 우리 의복, 옷도 그리고 먹는 이게 음식을 좀 배불리 먹게 하고 또 그때 우리가 근로봉사를 할 때 하루 뭐 몇천이가 얼마 나온다 그때 그러면 그걸로 우리가 간식을 좀 사 먹게 해달라. 빵이라도. 그걸 얘기한 도중에 이제 6시, 7시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되니까 타당 총소리 나는 거예요. 총소리가. 그래서 그 얘기를 중간에 그 부대장도 깜짝 놀랐을 게 아닙니까? 나하고 우리도 나왔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결론을 못 보고 내려오는 길에 우광천이라는 애가 여기 총을 딱 맞았어요. 근로봉사대원들에게 행해진 반인권적이고 무자비한 인권유린 행위는 결국 집단 행동에 불을 지폈고 당시 같은 부대에 수용돼 있던 근로봉사대원 168명은 부대 내에서 밤새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단장이 집차를 타고 들어왔어요. 딱 들어왔는데 하는 소리가 흥분을 자제하고 얘기를 하자. 대화가 무슨 필요 있나? 우리 우광천이가 죽었다. 응? 우리도 다 죽일 것이 아니냐. 이랬는데 그 대하는 과정에 그때 나이가 20세인가 21살인가 이래 됐어 걔가 쇠 파이프를 들고 사단장에 달게 들다 보니까 부관이 그냥 그 자리에 총을 쏴버렸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장이 서술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네. 삼천교육대에 수용된 후 가증구타와 인권유리를 당한 안중근 씨. 그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조금만 걸어도 주저앉고 맙니다. 거기에 폐쇄 공포증까지 생겨 극도의 불안함으로 집에 혼자 있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밖에 있는 일이 많습니다. 자려고 불을 끄면 당시 사망했던 동료들이 떠올라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는 안중근 씨. 지금도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떠오르고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럴 바에는 내가 또 이상한 생각을 할까 싶고 또한 여기 나오면 잠시 있는 순간에도 그런 친구들 있게 되거든요.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시간을 자꾸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잊으려고 밖에 있다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는 있게 되거든요. 삼천교육대에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또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국보위는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 보호 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사회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부칙 제5조에 의해 삼천교육 피해자들이 재판 절차 없이 1년에서 5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근로봉사대로 끌려간 군부대에서 집단 시위를 벌인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은 안중근 씨는 청송보호감호소로 이감된 후
당시 교도관들의 폭력에 동료들과 함께 또다시 그곳에서 저항했습니다. 기절을 한 4번 했을 건데 내가 알기로는 한 4번 했다고 봐요. 그럴 때마다 물덮어 쓰고 깨어나면 때리고 그게 장장 7시간. 7시간에 10분이라도 쉬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내가 느꼈을 때 새벽이라도 단장하면 돼요. 우당탕 우당탕 소리가 나는데 철문이 열린 소리가 딱 나는데 저쪽 한 구석에서 가슴이야 가슴이야 이 소리가 딱 그걸 들으면서 나는 의식을 잃었고 당시 청성보호감호소 인권 현실은 최악이었습니다. 이에 항의했던 안중근과 박영두 씨는 교도관들에게 가혹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결국 박영두 씨는 사망했습니다. 오랜 세월 의문사로 묻혔던 박영두의 죽음은 2000년 초 교도관들의 구타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졌고 2006년 8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1988년 12월 풀려난 안중근 씨는 삼천교육대에서의 사건과 인권유린이 자행됐던 참혹한 그때가 떠올라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교도소를 다녀왔는데요. 삼천교육대에서 자행된 잔혹한 구타와 인권유린은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안중근 씨는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가끔씩 일을 도우며 그때의 아픔을 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보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처음에는 진짜 어디 같이 어울리고 싶지도 않았던 친구인데 나중에 보니까 착하다는 성격은. 젊은 나이에 삼천교육대에 끌려가 온갖 구타와 인권유리를 당한 안중근 씨의 가슴에 그때의 기억이 한으로 남아있는데요. 4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60대 중반이 된 지금도 가해자들의 진정한 사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해자가 있을 거고 날 이렇게 해놓은 어떤 가해자가 있던 이 사람들이 진정한 용서고 그것이 용서됐을 때 진정한 용서를 했을 때 그래 하해가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가 있는 이 트라우마인가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 나도 그렇게 진정으로 했을 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적이 됐을 때 저 역시 조금이라도 잠을 좀 안 자겠나. 제 생각에는 이게 잊어지지가 않는 거니까. 오랜만에 삼천교육대 연합회 동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80년대 전두환에 의해 가지고 가혹한 구타와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은 아직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삼천교육대에 불법 구금되어 폭언과 구타를 당하는 등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권을 침해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진실 규명했고 국가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관련법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바로 하자! 바로 하자! 바로 하자! 바로 하자! 생업으로 포장마차를 하던 아주 지극히 소시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불법으로 탈탈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포장마차를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러다가 자기네 그 정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인 그 행위로 인하여 평생 마음의 상처를 입고 모든 것이 지금 폐이처럼 살다시피 Thank you.